여러분 생각에 금융투자의 영역에서 심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결정하게 되는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그에 져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해서 증권시장은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90%가 심리학이라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도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도 아닌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 근데 뭐? 90%? 투자가 무슨 눈치 게임이냐? 나도 투자할 때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근데 결국 오르는 이유가 심리라고 해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1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뉴스에 팔고 펌핑뉴스에 사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뉴스 보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설명해주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에 관심이 가고 매수를 하고 좋아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90%가 심리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원유 가격, 달러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와 금융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접한 대중과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때론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은 호재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 뉴스에 웃기도 하는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전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엄청 보셨잖아요. 분명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빠지면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재는 이미 뉴스에 선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뉴스에 팔아라가 진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분명히 악재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땐 뭐라고 하나요? 이미 공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최악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경우들이 반대로 연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렸으면 그에 맞춰 기사를 훨씬 더 그럴듯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움직여도 이 정도를 쓰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온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 즉 투자자, 투자 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린다. 경기 침체를 피했다.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 제가 나열한 이런 사건들 자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이 심리가 시세를 만들고 이 시세의 변화를 뉴스는 마치 그 사건이 그런 시세를 만든 인과관계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같이 아무리 큰 악재로 보이는 사건이 나와도 시장의 반응이 덤덤하고 오히려 호재로 보면 뉴스는 이런 시장의 반응에 맞춰 그냥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그 뉴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의 복합적 심리 현상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언론이 갖다 붙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사고까지 꼭 가셔서 뉴스가 만들어내는 대중심리의 선동 효과까지 생각하시면 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럼 투자의 90%가 심리게임이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라며, 시간을 리스크로 녹이라며, 그래놓고 모든 게 심리다?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살짝 드시죠? 근데 이 스스로의 질문들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쏟아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접하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예측해야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그 시장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뉴스에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쏟아지는 단기 시황과 뉴스들은 다 공해고 그런 공해를 만들어내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 심리, 즉 오늘은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졌고 괜찮아 보이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싫어지는 이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단기적 시장 심리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최대한 멀리하고 시장 심리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변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산을 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 원래 안 좋게 봤었는데 원래 좋은 건지 몰랐었는데 처음엔 그 투자의 가치를 몰랐는데 1년, 2년, 5년, 10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즉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심리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산을 태우는 것이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개념과 같은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얘기할 때 그 구조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제적 해자의 유무? 비트코인의 원리와 메커니즘? 부동산의 입지와 땅의 사용 가치 등 각 자산별로 이미 기본 속성으로 확보되었거나 장기적으로 보완될 플랜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만 있다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아무리 경기에서 운동을 잘해도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끊임없이 고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계속 만들어도 내가 만든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면 원래는 좋은지 나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눈치채고 언급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면 즉 시장 참여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서서히 알아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앞서 언급했던 각 자산의 기본 속성과 함께 장기적 우상향을 판단하는 구조에 포함할 수 있고 저는 이 심리의 장기 추세가 90%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에서 50% 이상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아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테슬람들은 왜 테슬라에 열광하는가? 비트코이너들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왜 이 커뮤니티는 점점 확장되는 거지? 이 심리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생긴 관심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속성과 펀더멘탈, 경제적 해자 등의 특장점을 파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 왜 살까? 아니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벌고 집은 그냥 월세로 주거비용 적게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고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것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열광할까? 부동산이 뭐라고 부부싸움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까? 이게 뭐라고 계속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걸 깊게 이해하지 않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만 보면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론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영역 안에서도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오랫동안 이 자산의 생리와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미국 주식, 코인에 모두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태나 규모, 연령, 직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이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제가 하는 이 토탈 인베스팅의 방식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30년까지 이 투자의 대장정을 유튜브에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기준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각 자산에 대한 편견 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가시고, 만약 시장의 장기적 심리 변화가 나타난 자산들에 대해서는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